안녕하세요. 삶의 핵심을 읽다 포인트 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루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애쓰셨나요?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고 나오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삶에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일도 관계도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돌아온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식 농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곤 합니다. 내 뼈를 갈아서라도 너는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만큼은 최고로 만들겠다. 그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부모라는 업을 짊어지고 치열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훗날 아이에게는 가장 숨막히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이에게는 부채감이 되고 부모의 열정이 아이에게는 통제가 되어버리는 비극.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치열한 노력들이 어쩌면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통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통찰은 부모의 지나친 성실함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쉼을 제약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만 불안하지 않죠. 문제는 이 성실함의 잣대를 아이에게도 똑같이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소파에 누워 멍하니 있거나 의미 없는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낼 때 많은 부모님들은 본능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저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하는데 남들은 앞서가는데 우리 애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이의 스케줄을 꽉 채우고 쉴 틈 없이 유익한 것들을 주입하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아이가 뭐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식물도 24시간 내내 물과 비료를 주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심함과 지루함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상상력을 키우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냅니다. 부모가 자신의 열심으로 아이의 모든 시간을 빽빽하게 채워버린다면 그 아이는 평생 타인이 짜준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는 스스로는 쉴 줄도 모르는 불안한 어른으로 자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빈틈없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견뎌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통찰은 우리가 자녀의 부모가 아닌 매니저가 되려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해주고 싶어 합니다. 실패 없는 길, 가장 빠른 지름길, 소위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 앞에 놓인 작은 돌뿌리 하나까지도 부모가 먼저 달려가서 치워버립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고 진로를 고민하면 부모가 유망한 직업 리스트를 내밀고 심지어
대학 수강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아이에게서 실패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면역력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길러집니다. 넘어져서 무릎도 깨져보고 스스로 약을 바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이의 내면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단한 근육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모가 완벽한 매니저가 되어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준다면 그 아이는 겉으로는 번듯하게 자랄지 몰라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앞장서서 끌고 가는 매니저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모의 자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아프게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통해 투영된 나의 욕망을 사랑한 것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대신 이루어지길 바라는 보상심리.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이 정도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시욕. 내 자존감을 채워줄 가장 근사한 트로피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나 내 인생의 2회차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분노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리 지브란의 시처럼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내 몸을 빌려 태어난 나와는 전혀 다른 우주를 가진 귀한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내 욕심대로 재단하고 깎으려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무조건적인 수용. 그것만이 아이를 진짜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게 합니다. 결국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조금 더 게을러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간섭하고, 열심히 통제하고, 열심히 희생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열심히 믿어주고 열심히 기다려주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너무 뜨겁게, 너무 치열하게 사랑하느라 오히려 서로가 데이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만큼은 그 뜨거운 온도를 조금만 낮추셔도 됩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힘을 풀고 아이와 나 사이에 기분 좋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이를 꽉 쥐는 악력이 아니라 아이가 넓은 세상으로 날아올 수 있게 손을 펴주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 통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치열한 부모들에게 작은 쉼표와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의 핵심을 읽다 포인트 페이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밤 되세요.